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달 26일 전공의 출근 중단 8일째를 맞은 가운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2월 말까지 복귀하라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는데요.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협박성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인 10,0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은 가운데 근무지 이탈자는 약 72.3%인 9,0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협박성 발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정부에 강력 경고했습니다. 비대위는 3월 3일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결집 의지를 다졌습니다. 양측의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달 말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 따라 의정 갈등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을지 아니면 대화를 통해 퇴로를 찾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라고 최후 통첩을 한 지난달 29일 막판 대화에 나섰는데요. 일부 전공의 사이에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확산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장에선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병원에 나와 일하는 실질 복귀자도 상당수인 가운데 실제 복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문의하는 사례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는 각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백혈병한의회 등 9개 환자단체가 참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치료 연기는 사형 선고라며 전공의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입니다.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의대 졸업생들의 인턴 임용 포기 소식도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대 의대 졸업식은 예정대로 진행됐는데요. 이날 졸업식에선 의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당부와 함께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파란색 졸업 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일주일을 넘긴 가운데 열린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식. 졸업식은 식장 내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제한한 채 조심스럽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김정은 서울대 의과대학장은 지금 의료계는 국민들에게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며 받은 혜택을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뚜렷한 책임감을 가진 의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웅희 의과대학 동창회 부회장은 정부가 대화나 협치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보단 갈등만 증폭시키는 양상이라 더욱 답답하고 착잡하다고 전했습니다. 의사 윤리강령 낭독을 끝으로 졸업식을 마치고 나온 학생들은 현 사태를 묻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졸업하시는 소감 간단하게라도
전공의와 정부 간 강대강 대치로 의료 공백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의대 졸업생들의 인턴 임용 포기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인턴 모집 당시 지원한 166명 중 상당수가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계가 어느 때보다 추운 혹한기라는 졸업생 대표의 답사는 졸업식 참석자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수가 4년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탓인데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또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사회를 돌아봤습니다. 경기도에서 사람이 가장 적은 지역, 연천군의 한 초중학교. 다음 주면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신입생은 단 2명뿐입니다. 4년 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합쳐 폐교 위기는 간신히 벗어났지만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통폐합되기 전 사용되던 중학교 건물입니다. 몇 년째 황량하게 비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대낮에 거리를 돌아다녀도 아이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텅 빈 놀이터에선 쓸쓸함만 느껴집니다. 연천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한 학부모는 하루가 다르게 아이들이 줄어드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느껴져요. 노인밖에 없잖아요. 애들이 없잖아요. 학교에서 보면 반이 점점 더 줄잖아요. 한 반 줄어들고 하니까 그게 느끼는 거지. 인구 감소 현상은 이렇게 작은 지역에서부터 점차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12만 2,800명 자연 감소했는데 지난 2020년 처음 줄어들기 시작한 이후 4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벗어나 사망자가 소폭 줄었는데도 출생아가 줄어드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2명. 하지만 통계청은 올해엔 0.68명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0.6대까지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게 아마 보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0.6대 분기 단위에서도 지금 0.6대가 나왔고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첫 0.6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년간 23만 명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올해엔 20만 명대도 위태롭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인구 소멸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남은 사람들을 위한 대책 논의는 더디기만 합니다. 연합뉴스TV 박지훈입니다. Designed to make sure school teachers, firefighters, law enforcement. That I have never seen. We ran 2 great races.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서야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을 지각 처리했습니다. 비례의석 한석을 줄여서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군소정당에선 곧장 반발이 나왔습니다. 부산과 전북 등 각자의 텃밭 지역구 조정을 두고 끝없는 줄다리기를 이어온 여야가 획정안을 합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여야는 비례의석을 한석 줄이고 현행 전북 10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획정위 원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한석을 줄이고 인천, 경기에서 한석씩 늘리도록 했는데 최종적으로 여기서 전북이 빠지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석은 254석으로 늘어났고 비례대표는 46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잠정 합의했던 특례구역 4곳도 그대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강원 지역 등 공룡 선거구도 생기지 않게 됐습니다. 비례의석 확보를 노리는 군소정당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양당의 선거구 나눠먹기 담합이다. 1등만 뽑는 선거를 더욱 강화하는 선택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비례대표 제도를 둔 거는 무슨 덤으로 주려고 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의보다 밥그릇이 먼저인 양당 체제가 저는 진저리가 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지역구 의석은 이미 공개가 된 상황에서 그 해당 지역의 시도민들이 반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입장. 내 주장과 다르더라도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일정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을 드리고, 총선을 40일을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되며 21대 국회는 선거 37일 전 처리된 17대 국회 최장지각 기록을 깨는 오명은 가까스로 면했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로 미뤄졌던 각 당 공천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이 최종 부결됐습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 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됐는데요. 이들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쌍특검법은 폐기됩니다. 하위 분위에서 좀 감소한 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조금 있다 이게 남아가지고 이게 이제 둥글둥글해가지고요. 안창호, 유관순 등 3.1절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독립운동가의 역사적 공간들은 방치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요. 점점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영웅들의 공간을 되짚어봤습니다. 언덕을 오르자 저만치의 집 하나가 보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당이 낙엽으로 무성합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이었던 장효근 선생의 생가입니다. 장효근 선생은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 2만여 장을 인쇄해 배포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의 삶이 녹아있는 이곳은 방치되고 훼손된 채 남아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창문은 이렇게 깨져 있고 내부는 곰팡이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사람이 드나든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민들도 안타까움을 내비칩니다. 이정표나 표시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방문도 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에서 좀 관리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하지만 개인 소유의 땅이고 현충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아 관리 주체가 따로 없습니다. 다른 독립운동가의 생가는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원래 이곳은 독립운동가 권동진 선생의 생가터를 표시한 비석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라지고 비석을 허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잠시 스쳐가는 평범한 공간으로만 기억될 뿐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공간인지 몰랐어요. 좀 안타깝죠. 기념할 수 있는 건 기념하고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은 일상적인 곳에서 자주 접해야 역사를 더 잘 기억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대부분이 방치돼 있습니다. 역사적인 현장을 경험했을 때만큼 기억이 오래 남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잘 찾아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들에 대한 설치를 앞으로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그 빛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깔끔한 정리와 함께 저희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